안녕하세요. 선내연주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항해사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0월에 취업 준비를 하실 텐데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켜게 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준비 과정과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면접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꼭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인지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는 영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어요. 물론 항해사라는 직종 자체가 영어를 중요하게 보지만 저의 회사는 본사가 외국에 있고 모든 메일이 영어로 오가고 모든 매뉴얼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도 영어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써서 보냈죠.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긴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라는 글 자체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글이잖아요. 제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 읽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됐던 게 맞는 거죠. 인사팀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로 썼으면 읽는 사람 자체도 불편하고 전달하는데도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회사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력서에는 학점, 수상 내역, 자격증 등 객관적인 기록이고 공식적인 수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력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들을 자기소개서에서 판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보통 인재상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업무 역량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인재상을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결국 인사팀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요구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한 후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모습을 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회사 홈페이지를 분석하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재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의 자기소개서 서브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로는 회사에서 중시하는 준법 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와 연결하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이 구성원이 지켜줬으면 하는 규율이 있어요. 이 규율을 어떤 이름으로 규율이라고 합시다. 어떤 이름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는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규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회사가 중요시하는 안전, 환경, 윤리를 실행하는 경영 활동에서의 이 규율 이름 얘기하면서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을 통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제 승선생활관 점수를 받잖아요. 선행 과실점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저는 선행점이 405점이었고 과실이 10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선행 점수를 통해 보실 수 있듯이 교내의 규칙을 항상 지키는 버릇이 있다. 저의 가치관과 기사에서 중시하는 회사 규율이 일치하여서 지원하게 되었다. 회사 환경 제재 규율 이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한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발전하고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전공 지식, 안전의식 및 경험을 귀사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 회사에서 중시하는 인재상을 연결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회사에 지원한 이유까지 녹인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추진력이라는 저의 강점과 동시에 소통 능력, 영어 능력 향상과 단점, 극복 사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등적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대학 시절 내내 영어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 수업은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토익 점수가 낮아 실습 배정도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워킹홀리데이를 알게 되었고 굳은 결심과 동시에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는 이도 없고 언어조차 안 통하는 호주에서 산다는 때에 스스로 많은 용기가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장벽을 허물고 싶었고 회화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기에 도전하였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에 상사의 지시사항을 못 알아듣기도 하였고 은행 업무나 휴대 요금 업무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생활 영역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은 생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의 공부는 물론 사교적인 성격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이슈에 귀를 기울였고 또 현지 마라톤 도전과 같은 보람 있는 경험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노력과 시간 속에 저는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미국에서 온 친구를 사귀어 소통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정규 수업 외의 영어 회화 수업에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무거워하기만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두려움은 하지 않고 도전하여 스스로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보람을 느꼈고 외국어 능력 보유로 인한 자신감도 향상되었습니다. 또 이 워킹홀리데이 경험으로 타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를 사귀고 문화를 공유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지위나 국적과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를 사귀어 소통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라던가 국내 정규 수업 외의 영어 회화 수업에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현재형으로 썼어요. 과거형보다는 미래지향적이거나 현재형으로 좀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인은 고도로 발전하여 회계사의 업무를 상당히 보좌하고 있으나 해상에서의 사고 대부분은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에 따른 안전의식이 갖춰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 판단하여 해상 안전 시스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여객선 안전 ECC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저의 생각을 안전이라는 전공에 맞추어 개발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호주에서 일할 때 사람이 트랙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주변 사람에게 911에 전화하도록 부탁하였고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황이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훈련의 중요성과 규칙을 지킴으로써 안전을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스스로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평상시에도 소화기의 배치 여부, 다중이용시설의 제세동기 비치 여부와 점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일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승선 후 특유의 친화력을 통한 선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사내 소통을 이룬 다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개발에 힘을 쓰겠습니다. 모든 직원의 안전의식을 게임과 동시에 친숙하게 다가가 그들의 저의 안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선배 항해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저는 항해학부 해상안전시스템공학부를 전공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겪은 경험,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 점수, 이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자기소개서에 녹여내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연결, 매칭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안전시스템공학부라는 안전 전공을 자기소개서에 더 어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니까. 또 항해사라는 직무의 중요한 업무 역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객선 안전 UCC 공모전도 학교 선배가 나레이션을 부탁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이 수상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쓸 줄 몰랐어요. 제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돈이 필요했었는데 이걸 하면은 용돈을 준다더라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 준다니까 한 거였습니다. 진짜 무엇든 하면 경험이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쓸거리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사고 현장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이는 또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면접에서 이 사고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물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지하며 당시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같이 일할 때 의지하면서 많이 울고 했던
그 호주 아줌마 몰리라고 하는 호주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사건들이 제게 미친 영향을 안전의식과 연결해서 썼고 이 모든 내용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이 전부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사실 그대로 썼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거짓말로 쓰게 되면 여러 회사의 자기소개서가 다 다르고 그러면 회사마다 보게 될 면접에서 헛소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진실되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하나만 만들고 그 회사 이름만 바꿔서 돌려 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뽑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경험은 다 뽑아서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회사의 인재상과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나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기보다 소리 내어서 읽을 때 말로 뱉기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읽기 좋은 자기소개서가 된다고 들었어요. 면접을 준비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되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면접에서 어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소서에 쓴 말 말고 나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면접에서 말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면접 준비하는 법 등은 저도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은 제 경험과 항해사라는 특수한 직종을 기반해서 팁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인사팀에 종사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버가 계세요. 그분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유튜버 면접왕 이형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평가 담당자를 생각하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잘 읽히는 자소서를 써야 합니다. 다음에는 면접 관련 영상을 가져올게요. 제가 유튜버를 할지 모르고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 면접을 봤어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후배들한테 이걸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면접 당시 영상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제가 답했던 면접 상황 영상을 가지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